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읽어드리는 힐링 서재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영상을 계속 만들어가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대나무 숲에서 소리쳤던 이발사의 심정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가슴속에 맺힌 말이 너무 많아서 누군가에게 털어놓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밤잠을 설친 날들이 있으셨는지요?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기에 끊임없이 타인과 소통하고 공감받기를 원합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자랑하고 싶고, 슬픈 일이 있으면 위로받고 싶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하소연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특히 내가 믿고 의지하는 중마고 혹은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나 자식에게 내 깊은 속마음을 털어놓으며 너만 알고 있어. 우리 사이에 비밀이 어디 있니? 하며 마음의 빗장을 스르르 풉니다. 하지만 인생의 산전수전 다 겪고 어느덧 인생의 후반전에 서 있는 지금, 지나온 날들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굳게 믿고 털어놓았던 그 비밀들이 정말 끝까지 비밀로 지켜지던가요? 아니면 돌고 돌아 살이 붙고 뼈가 붙어 괴물이 된 채 나를 찌르는 화살이 되어 돌아오던가요? 탈무드에는 이런 섬뜩한 격언이 있습니다. 내가 비밀을 지키면 비밀은 너의 포로가 되지만 내가 비밀을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너는 비밀의 포로가 된다. 참으로 무섭고도 정확한 통찰입니다. 내 입 안에 있을 때는 내가 주인이지만 입 밖으로 나가는 순간 그 말은 더 이상 나의 통제하에 있지 않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속담처럼 나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본래 악해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본래 갈대처럼 연약하고 상황에 따라 변하기 쉬운 간사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는 것이 냉혹한 세상의 이치입니다. 오늘은 죽고 못 사는 절친한 사이였어도 내일 어떤 이건이 개입되거나 사소한 오해가 생겨 등을 돌리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 좋았던 시절에 얘가 무심코 털어놓았던 치명적인 약점과 비밀은 적이 된 그 사람 손에 들린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평온하고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심지어 피를 나눈 형제나 자식에게라도 절대 말해서는 안 되는 5가지 비밀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이것은 사람을 믿지 말라는 불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필요한 화를 자초하지 않고 나의 존엄과 품위를 지키기 위한 현명한 침묵의 지혜입니다. 귀를 열고 마음을 담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죽을 때까지 절대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나의 구체적인 재산 상황입니다. 옛말에 돈 이야기는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물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친구나 지인에게는 더더욱 해서는 안 될 금기 사항입니다. 여기에는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돈이 많을 때와 내가 돈이 없을 때입니다. 먼저 내가 돈이 좀 있다고 자랑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나 이번에 투자한 땅이 2배 올랐어. 자식이 이번 생신 때 용돈을 몇백만 원이나 줬어. 노후 자금 든든하게 모아놔서 걱정 없어 하며 은근히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 기쁨을 친구가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 줄 거라 믿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인간의 본성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은 괜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인간의 유전자 속에는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친구가 잘 되었다고 하면 겉으로는 아이고 잘 됐다, 축하한다 하며 웃어주지만 속으로는 질투심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것이 인간입니다. 쟤는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도 못했는데 왜 저렇게 잘 살지? 나는 자식한테 용돈 한 푼 못 받고 쩔쩔매는데 쟤는 팔자가 좋네 하며 시기심을 품게 됩니다. 이 시기심은 무서운 독버섯 같아서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우정을 속에서부터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게다가 돈 냄새를 맡으면 주변에 파리떼가 꼬이기 마련입니다. 평소 연락 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친한 척하며 나타나 돈 좀 빌려달라, 좋은 투자처가 있다 하며 손을 벌립니다.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돈도 많으면서 친구한테 그 정도도 못 해주냐. 사람이 돈 좀 벌더니 변했다며 비난하고 매도합니다. 빌려주면요, 받지 못해 사람 잃고 돈 잃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결국 돈 자랑의 끝은 인간관계의 파탄입니다. 반대로 내가 돈이 없다고 하소연하는 것은 어떨까요? 나 요즘 사업이 너무 힘들어. 빚 때문에 이자 내기도 벅차. 노후 준비가 안 돼서 막막해 하고 털어놓으면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처음 한두 번은 힘내라, 잘 될 거야 하며 위로해 줄지 모릅니다. 밥 한 끼, 술 한 잔 사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결국은 무시와 경멸로 돌아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난은 자랑이 아닙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무능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순간 상대방은 무의식 중에 나를 자신보다 아래로 보게 됩니다. 쟤는 젊어서 뭐 했길래 나이 들어서 저렇게 사나, 만나봤자 우는 소리만 하니 피곤하다 하며 혀를 찹니다. 나의 곤궁함을 드러내는 것은 내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돈주머니는 꽉 닫아 두십시오. 자물쇠를 채우십시오. 많으면 많은 대로 겸손하게 감추고 조용히 베풀며 살고, 없으면 없는 대로 당당하게 내실을 다지며 사십시오. 나의 통장 잔고는 오직 나만이 알고 있어야 하는 1급 비밀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자존심을 지키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 절대 말해서는 안 되는 비밀은 남편 흉, 아내 흉, 자식 흉, 즉 내 가족의 치부입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하지만 살다 보면 배우자가 원수보다 더 미울 때가 있습니다.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친구들을 만나면 하소연을 쏟아냅니다. 우리 남편은 집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왕처럼 군림하려고 해. 우리 아내는 잔소리가 심해서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 우리 며느리는 예의라곤 밥 말아 먹었어. 내 자식은 나이 30이 넘도록 취직도 못하고 방구석에만 있어. 친구들이 아이고 저런 고생이 많네 하며 맞장구 쳐주면 순간적으로는 속이 시원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것은 전형적인 누워서 침 뱉기입니다. 내 가족을 욕하는 것은 결국 내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위로해주는 척하는 친구들도 속으로는 끼리끼리 만난다더니 본인은 얼마나 잘났길래,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저 모양이야 하며 여러분을 평가하고 흉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의 불행이 남들에게는 씹기 좋은 안주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이 말이 돌고 돌아 내 가족의 귀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너네 엄마가 밖에서 내 욕하고 다니더라 하는 말을 전해 들은 자식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배신감에 치를 떨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당신 친구가 그러는데 당신이 나보고 무능하다고 했다며? 하고 따지는 배우자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걷잡을 수 없는 불화로 이어집니다. 가정 내의 문제는 집 문턱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바깥으로 가지고 나오는 순간 그것은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헐뜯을 구실을 제공하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옛말에 집안의 부끄러움은 덮어두라고 했습니다. 밖에서는 되도록 내 가족을 지켜 세워주고 칭찬하십시오. 우리 남편이 무뚝뚝해도 속은 깊어 우리 며느리가 참 알뜰해라고 말하십시오. 그래야 남들도 내 가족을 존중합니다. 내가 내 가족을 존중하지 않는데 남이 존중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정답답하시면 차라리 종이에 욕을 실컷 쓰고 찢어버리시거나 신앙이 있다면 기도로 푸십시오. 사람에게 털어놓는 것은 득보다 실이 100배는 더 큽니다. 세 번째로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나의 야망과 앞으로의 목표입니다. 나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해볼 거야. 나 이번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딸 거야. 나 다이어트해서 10kg 뺄 거야. 나 책을 한 권 써볼 거야 하며 자신의 결심을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목표를 공표하면 배수의 진을 친 것처럼 더 잘 지킬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뇌과학적으로 보면 오히려 반대라고 합니다. 우리의 뇌는 목표를 입 밖으로 말하는 순간 마치 그 일을 이미 이룬 것 같은 착각에 빠져 도파민이라는 보상 호르몬을 분출합니다. 그래서 정작 그 일을 실행할 에너지는 줄어들게 됩니다. 말로 다 해버렸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길 힘이 빠지는 것입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말처럼 말만 앞세우고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내가 무언가 새로운 것을 도전한다고 하면 주변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걱정을 빙자한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야, 내 나이가 몇인데 그런 걸 하냐? 요즘 경기가 얼마나 안 좋은데 사업을 하냐?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하며 초를 칩니다. 이런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시작하기도 전에 김이 빠지고 정말 그런가 하며 의욕이 꺾입니다. 다른 하나는 겉으로는 응원하지만 속으로는 실패하기를 바라는 미묘한 질투, 일명 입을 아이입니다. 내가 노력하는 과정은 보지 않고 제가 잘 되나 보자 하며 팔짱 끼고 지켜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실패하면 거봐, 내가 안 된다고 했잖아 하며 비웃을 준비를 합니다. 진정한 고수는 말을 아낍니다. 물 밑에서 쉼 없이 발을 젓는 백조처럼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치열하게 준비합니다. 그리고 결과로 증명합니다. 세상은 여러분의 과정이나 노력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결과에만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가슴속 깊은 곳 침묵 속에 단단히 품으십시오. 그것이 씨앗이 되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흙으로 덮어두고 묵묵히 기다리십시오. 미리 파헤쳐서 남들에게 보여주면 그 씨앗은 말라 비틀어지고 맙니다. 보여주는 것은 성공한 뒤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은 내가 베푼 선행과 덕행입니다. 내가 지난번에 고아원에 기부를 얼마 했어? 내가 김 서방 힘들 때 돈 빌려줘서 살려줬잖아. 내가 누구 취직시켜줬어 하며 자신의 선행을 무용담처럼 떠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내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은 욕구 때문이지요. 하지만 내 입으로 내 자랑을 하는 순간 그 선행의 빛은 바래고 맙니다. 듣는 사람은 처음에는 대단하다고 할지 몰라도 반복되면 좋은 일 한 건 알겠는데 참 생색내기 좋아하네. 칭찬 듣고 싶어서 안달이 났네 하며 오히려 반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돈 많으면 나도 좀 도와주지 하는 엉뚱한 요구를 받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이 있고 동양 고전에는 음덕을 쌓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행하는 덕이 진정한 덕이며 그것이 나중에 더 큰 복으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덕의 향기는 퍼지듯 언젠가는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나의 선행이 알려졌을 때 그 감동과 존경심은 배가 됩니다. 저분은 참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는데 내색 한번 안 하시더라. 알고 보니 기부천사였더라 하는 평판이야말로 돈으로 살 수 없는 최고의 명예입니다. 나의 공덕을 내 입으로 까먹지 마십시오. 침묵은 나의 인격을 완성하는 마지막 조각입니다. 마지막 5번째, 가장 중요하면서도 우리가 가장 쉽게 어기는 금기입니다. 바로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비밀입니다. 이것은 인간관계의 기본이자 신뢰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누군가 나를 믿고 이거 너만 알고 있어. 무덤까지 가져가야 해 라며 털어놓은 비밀이 있습니다. 그만큼 나를 신뢰한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술자리에서 혹은 대화가 끊겨 어색할 때, 남의 관심을 끌고 싶을 때 이 금기를 깹니다. 야, 내가 너니까 말해주는 건데 이거 진짜 비밀인데 하며 다른 사람에게 옮깁니다. 이것은 인격을 살인하는 행위이자 나 자신의 신용을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자살 행위입니다. 비밀은 발이 달렸습니다. 내가 뱉은 말은 돌고 돌아 반드시 당사자의 귀에 들어갑니다. 너 내 비밀 안 지키고 떠벌리고 다녔더라? 하며 따지러 왔을 때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과의 인연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나는 믿을 수 없는 사람, 입이 가벼운 사람, 배신자로 낙인 찍힙니다. 한 번 잃어버린 신뢰는 깨진 유리잔과 같아서 다시 붙이기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내가 남의 비밀을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 그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이 사람은 참 재미있는 정보를 많이 아네라고 생각할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은 내 비밀도 다른 데 가서 이렇게 떠벌리고 다니겠구나라고 생각하며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나에게 중요한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내 곁에는 진심을 나누는 진정한 친구는 하나도 남지 않고 그저 가십거리나 찾아 헤매는 하이에나 같은 사람들만 남게 될 것입니다. 친구의 비밀을 내 마음속 금고에 넣고 비밀번호를 잊어버리십시오. 무덤까지 가져가십시오. 남의 말을 내 선에서 딱 끊어버리는 사람, 입이 바위처럼 무거운 사람, 모든 비밀을 품어주는 바다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그런 사람 곁에는 늘 사람이 모이고 존경이 따릅니다. 그 사람에게 말하면 절대 새 나갈 걱정이 없다는 믿음, 내 아픔을 이용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 그것이 여러분을 노년의 귀인으로 존경받는 어른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무리 친해도 절대 말하면 안 되는 5가지 비밀에 대해 아주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의 재산, 가족의 흉, 나의 야망, 나의 선행, 그리고 타인의 비밀.
이 이야기를 쭉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그럼 도대체 친구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살란 말이냐? 입 꾹 다물고 살면 너무 삭막하고 외롭지 않냐 하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침묵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단절하라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침묵은 텅 빈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으로 채우지 않는 지혜입니다. 쓸데없는 신변 잡기, 남의 험담, 내 자랑, 돈 이야기 대신 나눌 수 있는 이야기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오늘 본 파란 하늘에 대해, 건강을 지키는 비결에 대해, 읽었던 책의 감동에 대해, 취미 생활의 즐거움에 대해, 살아오면서 느낀 삶의 깨달음에 대해 이야기 나누십시오. 그런 대화가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고 관계를 더 깊고 품격 있게 만들어줍니다. 말은 깃털처럼 가볍게 날아가지만 주워 담을 때는 바위처럼 무겁습니다. 한번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습니다. 나이 들수록 지갑은 열고 입은 닫으라는 옛 어른들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봅니다. 나의 입을 지키는 것이 곧 나의 품위를 지키고 나의 인생을 안전하게 지키는 길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호흡을 가다듬고 내면의 힘을 기르는 명상과 긍정 확언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설거지를 하던 손을 잠시 멈추셔도 좋고 산책하던 걸음을 늦추셔도 좋습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편안하게 눈을 감아보세요. 혹은 창밖의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셔도 좋습니다.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맑은 공기를 폐 깊숙이 채우고 입으로 천천히 내뱉으며 몸 안의 탁한 기운을 내보냅니다. 나의 호흡에 온전히 집중해 봅니다. 제가 들려드리는 문장을 마음속으로 천천히 따라해 보십시오. 이 말들이 여러분의 마음밭에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여러분을 지키는 울타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나는 침묵의 가치를 아는 현명한 사람입니다. 나는 나의 입을 다스림으로써 나의 평온을 지킵니다. 나는 타인의 비밀을 소중히 지켜주는 신에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나의 재산과 가족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고 겸손하게 지킵니다. 나는 남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묵묵히 나의 길을 갑니다. 나의 내면은 고요한 호수와 같아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말하기보다 듣기를 즐기며 그 속에서 지혜를 얻습니다. 나는 자랑하기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나는 오늘 하루도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마음의 평화를 선택했습니다. 나는 충분히 지혜롭고 충분히 품격 있는 사람입니다. 나의 말에는 향기가 있고 나의 침묵에는 깊이가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더 지혜로운 어른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혹시 후회되는 말을 하셨더라도 괜찮습니다. 자책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매일 실수하며 배우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오늘 깨달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내일부터는 조금 더 입을 무겁게 하고 마음을 가볍게 하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연습하면 반드시 좋아집니다. 여러분의 삶이 가벼운 말들로 흩어지지 않고 깊은 침묵 속에서 알차게 연걸어 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말을 잘못해서 곤란했던 경험이나 반대로 꾹 참아서 다행이었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지혜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깨달음이 됩니다. 제가 하나하나 소중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힐링 서재였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말 없는
평온함으로 가득 차기를 기원합니다.